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자락에서 유사냥을 키우고 있고, 사육한 지는 좀 10년이 넘었고요. 3마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차규 두수가 50마리 정도, 전체 두수는 100마리가 조금 넘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제품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사냥유, 사냥유 요거트, 사냥유 치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지리산 희망농부 검색하시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제품들, 저희 블로그 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냥 관련해서 사육이라든가 분양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서 이쪽 관련해서 정보를 만들어 보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냥 출산과 포유기의 어린 사냥 관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농장에서 분양 받으신 분이 문의를 주시고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유사냥 사육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사냥들은 계절 번식을 합니다. 보통은 가을에 수정이 되고 봄에도 수정이 되는 애들도 있고 여름에도 수정이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사냥 사육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1년 골고루 출산을 하면 사냥류가 꾸준히 나오겠는데 대부분 가을에 수정을 합니다. 가을이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2, 3월 정도 대부분 출산을 합니다. 임신 기간은 150일입니다. 150일, 5개월 정도인데 처음 3개월 정도 어린 사냥들의 뇌, 심장, 간, 주요 기관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므로 종합적인 영양물질이 공급이 돼야 하고 마지막 2개월에는 출산하기 마지막 2개월 동안 뱃속의 태아들이 체중이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개월간은 차기도 하지 않고 충분하게 영양분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은 이렇지만 보통은 임신을 한지도 모르고 출산을 하게 된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풍부하게 임신을 한 기간에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는 영양분들을 충분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정확하게 언제 수정이 돼서 150일 정도 되면 이 정도 출산을 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되지 않고 사냥들이 언제 교미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보통 사냥들이 출산하게 되면 가장 정확한 징후는 뒤에 질 부분에 이게 좀 이렇게 붉게 달아오르고 이게 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이러면 곧 출산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행동을 봤을 때는 막 앞발로 땅을 긁는다든지 그리고 울음새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축산에 임박하여 있으면 밥도 안 먹고 한 곳에 딱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출산은 그냥 크게 우리가 손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합니다. 알아서 잘 하는데 혹시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좀 나올 때 이렇게 손과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어미가 좀 힘들게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질 쪽에 손을 넣어서 당연히 손도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잘 해서 넣어야 출산 후에 어미 사냥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잘 순산을 할 수 있는데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손을 막 넣어가지고 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어미 사냥들한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냥이 알아서 잘 하게 도와주고, 봐서 이게 계속 사냥이 못 나오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 좀 이렇게 손 깨끗이 해서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빼줘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끼 사냥이 어미 젖을 30분 내로 5분 내로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데, 출산하고 봤을 때 사냥이 일어나서 어린 사냥이 태어난 사냥이 어미 젖을 물고 먹으면 되는데, 이게 또 어미 사냥이 주지 않거나 못 물거나 어미 젖이 좀 이상해서 젖이 없거나 그러면 좀 직접 가서 어미 젖을 물려주거나 먹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어미 사냥한테는 막 이렇게 급하게 막 먹이를 많이 주는 것보다 좀 부드러운 곤초를 주고 이렇게 좀 먹이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무한급이라 하죠. 그렇게 딱 놔둬서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뭐 연맥이나 티모시 같은 거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놔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데 보면 가급적 출산 후에 농후사료는 2, 3일 후부터 주으라고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꼭 굳이 농후사료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 이제 먹이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막 성급하게 먹이를 먹이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어미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칼슘제를 준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이봉 항생제를 투입을 한다, 이보맥 같은 거. 그런데 저는 굳이 어미 사냥이 크게 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면 그냥 먹이 잘 주고 물 먹을 수 있게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개체들이 똑같이 관리해주기보다는 그 개체의 상태에 따라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산했을 때 얘가 좀 많이 힘들게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영양제, 뭐 칼슘제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진 않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이게 이제 젖이 많이 굳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신 피질 호르몬 덱소론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사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항생제를 그렇게 접종을 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크게 출산했을 때 괜찮게 뭐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처치는 필요 없고 먹이만 잘 주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그 어린 사냥들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태어나서부터 한 달까지가 폐사율이 높습니다. 폐사율이 높으니까 보통 염소하시는 분들은 한 10%라고 생각하는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안 될 수도 있고 한 마리도 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초유하고 이유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유기하고 이유기, 포유기라는 것은 젖을 먹이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 이유기는 이제 계속 젖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이 뛰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이 태어나서 보통은 한 1주, 2주 어미와 함께 키웁니다. 함께 키워서 어미 젖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초유가 보통은 한 분만 후 한 일주일 정도를 초유라고 말하는데, 초유에는 그 면역물질이라든가 면역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A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유를 하고 분만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초유를 이 새끼 사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새끼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어미하고 함께 키웁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2, 3일 어미와 함께 키우고 분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 포유를
이제 각각 한 마리씩 잡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폐사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주일을 했다가 지금은 2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랑 어미랑 분만하면 2주 정도 같이 어미랑 새끼랑 같이 크기도록 그렇게 하고 2주 이후에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저희가 인공 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냥 2주 동안 잘 먹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미는 초산인 경우가 그런데 새끼에게 먹이를 잘 안 주고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물리는 경우나 아니면 직접 그 어미 사냥 젖을 짜가지고 그 새끼에게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2주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이는지, 그리고 새끼는 잘 이렇게 어미 젖을 먹어서 이게 배가 이게 막 홀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빵빵한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먹을 시기에는 이제 저희는 3회로 나눠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먹이를 할 때 한 번 먹일 때 한 500cc, 500ml 정도 이렇게 포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포유를 하고 그래서 한 2, 3회 정도 하면 한 1리터, 1.5리터, 하루에 1리터, 1.5리터 정도 이렇게 급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새끼를 키울 때 설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을 하고, 설사에 따라 먹이는 그 우유의 양을 조절을 하고, 또 이제 계속 우유를 먹일 수는 없으니 사냥류를 짜서 사냥류를 먹일 수 없으니까 대용유를 먹입니다. 대용유를 먹일 때 주의해야 할 게 설사를 한지 안 하는지.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양을 좀 조절을 하고, 그 희석 비율도 그 대용유에 대한 희석 비율도 조절을 해서 이게 설사를 좀 한다 그러면 양을 좀 그 대용유 급여량을 줄이고, 그래도 좀 설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이 대용유 그 희석 비율을 좀 더 좀 묽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새끼들을 관리를 잘 하는 게 이 사냥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45일, 한 달, 45일, 2달 정도 이렇게 대용유를 급여를 합니다. 급여를 하고, 그 급여 방법은 다음에 제가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태어나서 새끼 사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미젖을 빠른 시간 내에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어미하고 새끼하고 합방을 시켜서 계속 새끼가 어미젖을 잘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제 그 2주 이후부터는 대용유로 먹습니다. 대용유를 먹을 때 바로 대용유를 먹는 게 아니고, 대용유에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 어미의 젖이 함량이 더 높게 만들었다가 조금씩 이렇게 한 4회 정도 나눠서, 처음에는 어미 젖이 75%, 그 다음에 50%, 25%, 나머지는 대용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대용유는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용유를 구해서, 희석 비율은 보통 1.5리터에 종이컵 1개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진하게, 그러니까 뭐 한 2개 정도, 1.5리터에 종이컵 2개, 아니면 종이컵 1개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설사를 하는지, 그리고 사장들 새끼들의 상태를 보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대용만 먹이는 게 아니고, 항상 할 때는 옆에 이제 곤초라든가 그 펠렛 사료들을 좀 놔서 이것들이 조금씩 입에 되게 습관을 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길면 2개월 정도 포유를 합니다. 인공 포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 건초라든가 펠렛이라든가 자기들이 한번 맛을 보고 이것이 맛있는 거구나,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새끼 관리, 그 다음에 포유기, 그리고 이유기, 출산 관리, 이렇게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던 곳에서는 새끼가 태어난 지 하루가 됐는데 웅댕이 뒤에 노란 뭐가 묻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똥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게 태변이었습니다. 태변 엄마 젖을 이렇게 먹다 보면 노란 똥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이게 똥이 똥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딱갱이처럼 딱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떼야 되느냐, 이게 안 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물어봤는데 이게 똥이니까 잘 이렇게 떼면 됩니다. 근데 이게 털하고 뭉쳐 있어서 이게 잘 안 떼지는데 과일로라든가 잘 해서 떼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뭐 이렇게 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 장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똥인데 이게 똥이 이제 일반 똥하고 이게 태변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은 출산 관리 그런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인공 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쪽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사냥은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가축입니다. 가축이고 사냥에도 주고 또 취미생활로 키울 수도 있고 또 귀농하신 분들이 키워서 젖도 짜서 먹을 수 있고 재밌고 괜찮은 가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냥에 대한 가축을 사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종종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